자, 네, 여러분들, 이제 회로 부분에서, 자, 직류회로와 교류회로, 이런 걸 좀 보셔야 되는, 일단, 직류와 교류는 뭐냐? 여러분들, 이 직류와 교류의 차이는 이런 거예요. 자, 이렇게 시간이 가면서 이런 파형이 있는 것을 교류라고 합니다. 시간이 가면서 크기가 일정한 거, 이렇게 일정한 것은 다 뭐다? 직류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이 직류와 이 교류를 이제 표현하는 방법을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건 다이렉트 커런트, 너는 얼터너티브 커런트, 얼터너티브 커런트. 자, 어쨌든 직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시간이 지나가도 그 크기가 전압이나 전류의 크기가 변하지 않는, 전압의 전류의 극성이 변하지 않는 바로 주로 전압, 전류를 대문자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대문자로 쓴다. 교류는요, 시간이 가면서 이 파형, 전압전류의 극성이 이게 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소문자로 표현하는데 이런 것을 나중에 순간순간 값에서 순시치로 나타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순간순간 값으로 표현한다 이렇게 우선 놔두고, 자, 그러면 자, 우리는 전기량 Q쿨롱, 이게 뭐냐? 전기가 갖고 있는 에너지, 즉 전기적인 양의 기본적인 단위를 말한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전하 Q쿨롱입니다. 이건 전기량이라고 합니다. 이 전기량의 Q의 단위는 뭐다? C라고 쓰고 얘를 쿨롱이라고 읽는다. 일단 쿨롱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전기량 Q 쿨롱. 다음에 전류는 어떤 단면적을, 어떤 단면적은 뭐예요? 전선이겠죠. 전선. 도전체, 전류가 흐르는 전선의 단면적을 T초 동안에 Q쿨롱의 전하가 이동할 때 통과한 전기의 양, 그래서 어떻게 표현한다? 전류 I라고 표현해요. 전류는 주로 I라고 표현하고 단위는 A라고 쓰고 암페어라고 읽는데 뭐라고 읽어? 암페어. 자, 그러면 전류는 뭐라? T분의 Q라고 쓰자 그런 얘기예요. T초 동안에 Q쿨롱이 흘렀다. 자, 그러면 쿨롱퍼색이라고 우선 알아두고, 자, 그러면 우리는 Q는 뭐다? 쿨롱입니다. Q는 뭐다? 쿨롱. Q는 쿨롱이면 너는 뭐다? 암페어 세크하고 똑같다. 보세요. Q는 뭐다? IT죠. 그래서 암페어 초하고 같은 단위다. 쿨롱은 뭐다? 암페어 초다. 이런 내용. 다음에 이제 전압입니다. 전압은요, V라고 하죠. V. 전기 전압. 여러분들 이 전압이라는 것은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다 표현하는데, 전기적인 높이인데, 자, 이렇게 보시죠, 뭐. 여러분들 이제 물을 보십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자, 물이 지금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듯이, 그러면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물이 흐른다는 얘기는 위의 에너지와 낮은 곳에 물의 위치 에너지 차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만큼의 수위차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 수위차만큼, 이러한 이 두 놈의 수위차만큼 뭐가 발생했다? 수압이 발생한 것하고 똑같죠. 자, 마찬가지로 두 전선에 전류가 흘렀다. 두 전선에 전류가 흘러갔다는 얘기는 두 놈의 뭐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두 놈의 위치 에너지 차, 전기의 위치 에너지 차, 전위차가 발생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전위차만큼 앞에서 수위차가 발생하면 수압이 있듯이 이 두 놈의 전위차가 발생한 것은 전압이 발생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선 이렇게 기억해 두는데, 자, 여러분들 이 전압은 뭐다? 줄퍼 쿨롱이라고 그랬죠. 자, 요 개념만 잠깐만 살펴보면, 자, 여러분들 일단 뭘 하나를 보시냐면, 앞에서 여러분들 1이라는 걸 한번 보실까요? 자, 1은 뭐다? PT입니다. 자, 우리는 1을 보시죠. 1을, 워크는 뭐다? FR. 즉, 뉴턴 메타라고 좀 알아두시면 좋겠죠? 1은 뭐다? 뉴턴 메타. 뉴턴 메타가 1이거든요. 뉴턴 메타. 다시, 우리는 전기에서는 뭐라고 그러죠? PT라고 그러죠. PT. 전력은 와트고, 시간은 세컨드. 자, 여러분들, 쿨롱의 힘을 한번 볼까요? 앞에서 여러분들 전개의 세기는 뭐라고 그랬다?
전개의 세기는 네. 쿨롱을 뭘로? 자, 뉴턴 쿨롱의 힘을 Q로 나눈 것. 즉 힘은 뭐예요? EQ죠. 앞에 이제 자기에서 잠깐 걸어놓은 적이 있거든요. 앞에서 잠깐 보시죠. 뭐 앞에서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고. 자, 그러면 이 관계를 안다면 1입니다. 1은 다시 한번 쓰면 이 F는 뭐다? QE라고 쓸까요? QE. 2에다가 거리 곱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전개의 세기에다가 거리를 곱으면 너는 뭐다? V가 되는 것입니다. 전위가 되는 거예요. 전위. 그래서 고로 V는 1을 뭘로 나눴다? Q다. 그래서 1은 줄이고 전하는 Q 쿨롱이니까 이놈을 볼트라고 한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줄 퍼 쿨롱이 뭐다? 볼트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전위는 네, 단위 그러니까 1 쿨롱의 전하가 1줄에 1을 했을 때는 우리 1볼트라고 전이하는 거 똑같아요. 얘는 여러분 앞에서 자기약 할 때 기본적인 개념을 조금 봤던 그놈을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다음에 저항 R이에요. 저항 R ohm이죠.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능력, 이걸 뭐라고 한다? 저항이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다음 보시죠. 자, 여러분들 이제 키르이호프 법칙을 좀 알아주시면 좋은데요. 이 키르이호프 법칙은 두 개가 있어요. 1법칙이 있고 키르이호프 법칙이 2법칙이 있는데 1법칙은 전류에 대한 얘기고 키르이호프 2법칙은 전압법칙인데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지금 어느 한 점이 있어요. 한 점으로 이렇게 전류가 들어오죠. 전류가 이렇게 들어오면 자, 이건 나간 전류가 자, 1A, 2A, 3A가 들어왔다. 6이 들어왔죠. 그럼 나가는 것은 얼마가 나가야 된다? 6A가 나가야 된다는 거. 이게 아주 썰렁한 이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니 그건 뭐가 중요한데? 자, 이런 얘기죠. 6이 들어가고 만약에 5가 나갔다. 그러면 1은 어떻게 됐어요? 누전돼 버린 것입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키르이호프 법칙 1법칙 키르이호프 법칙 1법칙은 KCL 키르이호프 법칙 커런트 라우라고 표현하는데 어쨌든 1법칙은 전류의 법칙 임의의 한 점으로 들어온 전류 임의의 접속점에 들어가는 전류와 나오는 전류의 합은 같아야 된다. 같지 않으면 뭐다? 누전됐다. 이렇게 하는 누전의 원리가 되는 거예요. 자, 이 법칙이 뭐죠? 이 법칙은 전압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KVL, 키르이호프의 볼테일 라우. 자, 여기서 이제 얘는 이런 거예요. 이런 폐로가 있습니다. 이러한 폐로가 있으면 자, 지금 여기에서 기전력이 있습니다. E1의 기전력과 E2의 기전력이 있다. 그러면 이제 R이라고 하죠. R1, R2가 있으면 이 폐회로로 해서 공급하는 기전력이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자, 이놈을 기준으로 해보죠. 자, 이놈을 기준으로 해보면 같은 방향이면 두 놈의 합은 뭐다? E1-E2. 얘를 기준으로 보죠. 뭐 얘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간다고 보는 거예요. 전류를. 그러면 너는 I에다가 요 R1 플러스 R2죠. 뭐 I에다가 R1 플러스 R2 즉 임의의 회로막 내에서 기전력의 합 즉 공급하는 전압과 여기에서의 전압 강화 즉 I, R1, R2 소비하는 전압 강화라고 그래요. 전압 강화의 합은 대소의 합은 같다. 이제 이런 얘기를 얘를 뭐라고 한다? 전압 강화는 같다. 기전력의 합은 전압 강화가 같다. 이걸 뭐라고 그래? 키르이호프 법칙 2법칙. 근데 이제 우리는 주로 키르이호프 법칙 1법칙 뭐 이것이 이제 문제 잘 나오고 이제 이런 회로막을 해석할 때는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들은 키르이호프 법칙 1법칙, 전류의 법칙, 2법칙은 뭐다? 전압의 법칙. 네, 기억을 해 두시자. 다음에는 이제 이 오음의 법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 오음의 법칙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오음의 법칙은 뭐예요? 기전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저항이 있습니다. 이렇게 저항이 있고 그러면 여기는 전류가 있다고 보면 뭡니까? 기전력은 뭐다? IR이다. 자, 이제 여기서 하나만 봅니다. 얘는 기전력이에요.
여기서 발생하는 이 얘를 뭐라고 한다? 기전력이죠. 요 기전력은 이제 전기를 이렇게 세운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가 갑니다. 그럼 여기서 발생하는 이 전압은 뭐다? 네, 전압입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전압은 뭐예요? IR, 요만큼의 전압이 발생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이론은 뭐냐면 지금 여기는 항상 전류가 오면 너는 나간 전류는 들어온 전류하고 같아야죠. 항상 I가 오겠죠. I가 가서 I가 이렇게 뺑뺑 돌죠. 만약에 기전력이 0이면 전류는 못 돌아갑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기전력이 여기서 다 써버렸어요. 다 써버렸으면 여기는 다시 2라는 전압을 올려서 다 여기서 전위 차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여기에 발생한 것은 V볼트의 단자 전압이 있다는 거고 여기는 기전력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항상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할 때 이렇게 보시면 가장 더 편하게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 지우고 지금 여기 만약에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이제 10V가 있다라고 하죠. 10V의 건전지가 있다. 그리고 여기에 2ohm의 저항이 있다 그러면 전류는 5A입니다. 5A가 흘러가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지금 여기는 얼마만큼의 힘으로 10V의 압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자, 10V의 압으로 가서 0V에 여기는 항상 몇 볼트다? 0V, 너는 10V죠. 그럼 0이면 다시 이렇게 세워야죠. 이렇게 세웁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 기전력이다. 그러면 선생님 배터리가 다 다르면요. 세우죠. 나갈 수가 없죠. 그러면 이 10V만큼 어떻게 해야 돼? 빨리 마트에 가서 배터리 사다가 새 것을 놓으면 다시 이제 기전력이 생기죠. 기전력 10V가 생겼다. 10V의 전위차로 갔다. 다시 올라갔다. 이게 세우는 걸 뭐라고 한다? 기전력. 같은 전압이지만 너는 기전력, 너는 위치 에너지, 전압이 작용하죠. 네, 이렇게 단자 전압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어쨌든 자 그렇게 기억해 두고 ohm의 법칙은 뭐다? 전압 전류 저항 사이에 V는 IR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걸 뭐라고 한다? 이게 V는 하면 V가 10V면 V는 IR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것을 뭐라고 한다? ohm의 법칙. 이거 하나만 알아두죠. 뭐 I는 R분의 V, R은 I분의 V 뭐 이런 것을 말한다더라. 다음에 이제 회로에 저항의 접속이 있거든요. 직렬 접속, 병렬 접속이 있는데 그것만 좀 살펴보시겠습니다. 지금 이 그림을 보면 R1과 R2라는 이 저항이 뭘로 연결되어 있어요? 직렬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직렬이에요. 자, 이런 걸 직렬. 자, 이런 것을 우리는 뭐다? 병렬. 저항이 병렬됐다. 자, 그러면 우선 이 직렬 접속을 보면 자, 이때는 요 전류가 만약에 흘러가면 여기서도 뭐가 나와야 된다? 요 전류는 변하면 안 됩니다. 이 I는 여기도 뭐다? I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뭐가 있는 한? 기전력이다. 그래서 직렬로 돼 있을 때는 전류가 일정이라는 말을 꼭 기억해 둡니다. 전류 일정이에요. 전압은 저항에 비례해서 분배된다는 말만 좀 우리는 이해하면 되는데 자, 일단 요놈을 여러분들 합성저항을 구해봅니다. 합성저항을 구해봐요. 똑같이 V볼트가 있는데 이 합성저항은 자 보세요. 지금 이 V1은 얼마만큼 생길 것 같아요? 전류는 일정하다고 그랬으니까 IR1만큼 생기겠죠. V2는요. IR2만큼 생기겠죠. 2놈 더하면요. I에다가 R1 플러스 R2만큼 생기겠죠. 이게 뭐에 해당해요? 합성저항에 해당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R1 플러스 R2를 뭐라고 한다? 합성저항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자 역으로 봅니다. 지금 여기에서 I는 똑같은 회로니까 I는 뭐라고 한다? I는 R1 플러스 R2 합성저항분의 기전력이죠. 자, 그러면 요 하나만 봅니다. 지금 요런 상태에서 V1에 걸리는 전압은 자 V1이에요. V1 전압은 IR1이죠. IR1이죠. I는 여기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I는 뭐다? R1 플러스 R2. R1 플러스 R2. 여기 R1이 있으니까 R1 하죠. V 하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전압이 분압이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들 이것은 이렇게 한번 보실까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 이건 썰렁하지만 이렇게 한번 보시죠.
지금 만약에 여기에 2옴이 있고, 여기에 2옴이 있고, 여기에 3옴이 있다고 가정해 봅니다. 여기에 10V가 있다고 가정해 봐요. 그러면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얼마만큼 분압이 될까? 이게 한번 살펴보면 되죠. 그러면 지금 어쨌든 여러분들 2 더하기 3이니까 얼마예요? 합성하면 5죠. 그러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5분의 10에서 2A가 흘러가는 거예요. 2A가 이게 흘러가는 거예요. 2A가. 그러면 2는 4V가 걸리죠. 또 여기는요. 2, 3은 6V에서 이게 10이 걸리지 않습니까? 이 4V는 요 놈으로 한번 봅니다. 그러면 선생님 두 놈 더해서 두 놈 더했죠? R1R2 더해라고 했죠? 여기 걸리는 게 2입니다. 전체 전압은 얼마예요? 10이죠. 그래서 10에 5분의 4가 된다 이런 식으로 이게 분압이 된다는 걸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기에 걸리는 것은 전체 합성장분의 전압에서 2A라는 것을 알 수 있듯이 분압이 되는데 얼마다? 2 더하기 3분의 내 것 2 전체 전압에 대해서 요만큼 분압이 된다. 그럼 여기는요. 5분의 3이 분담이 되죠? 전체 전압에서. 자, 이렇게 분담이 되는데 직렬로 연결할 때 전류는 일정하다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병렬로 되면요. 자, 병렬로 연결했을 때, 자, 여러분들 이게 병렬이에요. 이 병렬로 연결했을 때 요 전압은 항상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병렬일 때 전압은 같다. 그래서 자, 병렬 연결일 때 전압은 일정하며 전압은 같다는 거예요. 전류는 저항의 반비례에 대해서 분배된다는 내용이 있는데, 자, 일단 합성저항부터 봅니다. 자, 지금 이놈을 합성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로 이렇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전압은 일정하죠. 자, 여러분들 지금 여 전전류 I는 이 I는 이렇게 표현 한번 해볼까요? I는 I1 더하기 I2입니다. I1 전류 더하기 I2 당연하죠. 이 전류는 요리 흘러간 전류에다가 요놈 흘러간 전류가 합치면 되겠죠? 그러면 이 I1을 봅니다. 이 I1은 뭐예요? R1분의 전압이죠. 이거 오묘 법칙이라고 그랬죠. 이 I2도 뭐다? R2분의 V이지 않습니까? 너는 R1분의 V, 너는 R2분의 V. V로 묶어내보죠, 뭐. V로 묶어내면 너는 뭐다? R1분의 1 플러스 R2분의 1 모양이 되겠죠. 자, 여러분들 우리 이 오묘 법칙을 보면 I는 항상 어떤 형식으로 돼야 돼요? R분의 V 모양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너는 뭐에 해당한다? R분의 요 형태나 같아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합성장을 물어보면 합성장을 R0라고 하면 합성장은 어떻게 된다? R1분의 1 플러스 R2분의 1일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R0를 구하려면 이는 분의 1 하면 되죠. 2분의 1을 한다? 1을 한다. 통분한다. 여기다 뭐 한다? R2를 각각 곱해주고 여기는 R1을 곱해주면 공통분모가 돼버린다. 그래서 이 공통분모가 어떻게 돼버렸어요? 분모가 R1 곱하기 R2가 공통분모가 되었으므로 분자는 R1 더하기 R2가 되고 그놈분의 1이죠. 이놈분의 1. 그래서 이게 번분수하면 분모는 다고 분자기는 곱하기 꼴이 될 겁니다. 당연히 그렇죠. 자, 그래서 합성장을 이렇게 구하고 만약에 이제 이 I1 전류를 구하라고 하면 I1 전류는 뭐예요? I1 전류는 R1분의 V였죠. R1분의 V였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요식에서 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 합성 저항이 뭐라고 그랬어요? 합성 저항이 R1 플러스 R2분의 R1, R2라고 그랬죠. 여기 이제 전류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V는요. V는 뭐다? I, R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우리는 뭘 보냐면 기본적으로 여기서 V를 한번 대입해 보려고 요식에서. 그러면 너는 뭐다? V는 R은 뭐예요? 이거 합성장이죠. 합성장이 뭐다?
R1 플러스 R2분의 R1 곱하기 R2의 I였지 않습니까? 요 놈을 한번 대입해 보는 거예요. 여기다가 대입해 보면 R1분의 1 곱하기 요 놈입니다. R1 플러스 R2의 R1 곱하기 R2의 전절유죠. 전절유지 않습니까? 이게 V거든요. V 값을 여기다 대입한 거예요. 대입을 했죠? 여러분, 이 R1 이게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I1 전류는 뭐다? R1 플러스 R2분의 R2 전절유에. 자, 요 아주 델리키트하거든요. 자, 보시겠습니다. 지금, 자, 요것만 알아둡니다. 여기에 흐르는 이 I1 전류는 두 놈 더해서 R1 플러스 R2분의 누구를 했어요? 상대방치 온 거예요. 상대방치 R2. R2 상대방치. 뭐에 대해서? 전전류에 대해서. 요 부분만 여러분들이 요 부분이 중요합니다. 요 하나만 항상 나한테 흐르는 것은 뭐다? 두 놈 더해서 상대방치한다. 전전류에 대해서. 네. 요거 V만. 그리고 여러분들이 병렬 합성하는 거 분모는 다하고 분자는 곱하고 병렬 합성하는 거 얘는 어디서 나왔어? 얘로부터 나왔다 이거죠. 다시 한번 보면 여러분들이 뭘 알아두시냐면 지금 항상 병렬할 때 합성은 어떻게 한다? 합성장은 R원이 있으면 R1분의 1 플러스 R2분의 1 만약에 또 있어. 하나 더 있어. R3가 있으면 또 R3분의 1 또 있어. R4분의 1 분의 1이다. 이렇게 하는 방법만 좀 여러분들이 좀 어렵습니까? 어쨌든 이런 것을 통분해서 이런 게 나온 건데 어쨌든 요 모양 다시 한번 보면 요 모양 다시 한번 보시죠. 이 모양 요 모양 자 여기 보십니다. 요것만 보시죠. 지금 요 모양이거든요. R 합성장은 자 합성장을 구하라고 하면 합성장은 자 합성장은 어떻게 알아? R1분의 1 R1분의 1이죠. 플러스 R2분의 1분의 1 만약에 또 하나 있으면 또 하나 있어. 3개 플러스 R3분의 1 또 있다? R4분의 1 이렇게 하는 방법만 좀 유념해서 연습이 돼야 될 것 같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네. 자, 그래서 이제 이 저항이 흐르는 전류는 이미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으니까 요걸로 가름을 좀 해보자. 자, 이제 마지막 요것만 좀 정리해보죠. 자, 이제 전력이 나옵니다. 전력이나 전력량. 그래서 전력, 전기가 단위 시간 동안 한 일의 양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전력을 물어보면 전압 곱하기 전류입니다. 기본이 뭐다? 전압 곱하기 전류. 근데 여러분들 V는 뭐예요? 오메 법칙. V는 IR이죠. 또는 I는 R분의 V라는 이 오메 법칙을 적용해 봅니다. 그래서 V에다가 IR을 대입해 보면 I 자승 R이 됩니다. 또는 I 대신에 R분의 V를 대면 R분의 V제곱 꼴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1의 단위로 봤죠. 1. 1은 뭐예요? 1. 자, 1은 P에다가 T 곱은 거예요. 전력에다 시간 곱은. 그래서 전력은 요 1을 시간으로 나눈 것이 뭐다? 네. 와트다 그러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이거 와트예요. 와트. P 와트를 좀 알아두자. 자, 전력량입니다. 전력량 1이죠. 뭐 1. 전력량은 뭐다? PT죠. PT. 전력량은 PT. 전기가 일정 시간 동안 한 전력의 양 1. 그래서 PT. 뭐 P에다가 이제 VI 되면 VIT. V에다 IR 대입하면 I 자승 RT. 뭐 이런 식 정도는 뭐 알아두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열량만 보시죠, 뭐. 자, 열을 내는데 필요한 에너지로서 1줄은 몇 칼로리냐? 그러면 0.2388인데 0.24 칼로리. 그리고 1kWh는 몇 킬로칼로리냐 이제 문제인데 이것만 좀 정리해 보죠. 자, 여러분들 앞에서 1W에다가 시간 곱은 거, 시간 곱은 걸 뭐라고 그랬다? 와트초를 줄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와트초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 1kW 곱하기 1시간이죠. 1시간을 곱하면 kWh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써보죠. 1kW는 1000W죠. 1000W입니다. 1000W고 1시간은요. 3600세크죠. 얘가 줄이거든요. 현재. 너는 뭐다? 줄입니다. 자, 그러면 이 줄은 1줄은 0.24니까 칼로리로 바꿔주죠. 그러면 0.24를 곱해주면 자 보시겠습니다. 3.6에다가 하나 둘 세 개에다 1000이니까 10의 6승입니다. 10의 6승 칼로리가 되죠. 자, 우리는 요 칼로리를 킬로칼로리로 바꾸려면 킬로칼로리로 바꾸려면 뭐만 하면 돼요? 10의 마이너스 3승만 하면 되죠. 그래서 요 값에다가 0.24에 3.6 곱하기 10의 6승 칼로리에다가 10의 마이너스 3승하면 킬로칼로리. 그래서 계산합니다. 864 킬로칼로리가 나온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런 정도의 줄 계산할 줄 알아야 되고 이 줄을 칼로리로 바꿀 때는 뭐만 곱해준다? 0.24를 곱해주면 칼로리가 된다. 그래서 864가 나오는데 우리는 요 4는 그냥 약분의 약하고 860 킬로칼로리 요만큼의 열량이 있어야 우리는 뭘 만든다? 1kWh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꼭 여러분들 봐두시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정도로 우리는 정리를 해 두시기로 하시겠습니다. 네.